자, 우리가 지금까지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또 제곱근 안에서 식의 변형, 뭘 공부했습니까? 식의 변형. 특별히 어떤 식? 제곱근식. 식의 변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죠?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유형 문제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공부를 잘했다면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지나갈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제곱근 곱하기 제곱근은 하나의 제곱근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알맹이를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제곱근 곱하기 제곱근인데 제곱근 앞에 이런 실수들이 있다. 그때는 어떻게? 그 실수 부분 앞에 있는 제곱근으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은 제곱근이 없는 수는 없는 수끼리, 그 다음에 제곱근이 있는 수는 있는 수끼리 각각 계산해서 계산해줘도 된다. 됐죠? 끼리끼리. 어떻게? 끼리끼리. 마음속에 끼리끼리 생각. 같은 유형끼리 끼리끼리 계산하자. 이게 핵심이에요. 끼리끼리 계산하자. 됐죠?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럼 그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자, 보도록 하죠. 자, A 값이 요렇게 돼 있고 B 값이 요렇게 돼 있다. 그때 이걸 구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하면 돼요. 자, 보자. 2A 플러스 B예요. 근데 여기 A가 식이니까 여기다가 괄호를 쓰면 되겠어요. 이 A 부분을 괄호를 쓰고 플러스 이 B 부분을 괄호로 써볼게요. 자, 그러면 안에 있는 알맹이를 채워볼게요.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하기 전에 얘를 먼저 정리하는 게 좋을게요. A를 먼저 정리하자. 식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죠? 식이 지저분해지니까 얘를 먼저 정리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와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와 1이 만나서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와 뭐를 만나게 해요? 제곱근과 제곱근이 곱해지니까 하나의 제곱근으로 써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5분의 6 곱하기 3분의 1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3일은 3, 3이 5일은 5, 5, 20. 그러니까 2가 두 개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근 2의 제곱. 제곱근 제곱 날라가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마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뭐가 들어가요? 마사가 들어가겠네요. 그죠? A는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B도 정리해 볼게요. B도 보면은 제곱근과 제곱근이 있어요. 그러면 다 넣어서 뭉쳐도 되는데 그냥 바깥으로 끼리끼리 뭉쳐볼게요. 자, 그러면 2가 있고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1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앞에는 2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의 제곱근으로 뭉쳤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아니면 7, 2, 14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해지면 뭐가 돼요? 14 되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14의 제곱이네요. 그럼 제곱근과 제곱은 없어진다며. 그래서 뭐예요? 2 곱하기 14 해서 28. 이 바로 B의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28이라는 사실을 알았네요. 그럼 계산하면 마8 플러스 28에서 20이 답이 되겠네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곱근을 식의 변형을 여러분들은 능숙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곱셈 마찬가지로. 자, 다음 나눗셈. 이제 곱셈 했으니까 뭐 할 거예요? 나눗셈 할 거예요. 나눗셈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형태대로 제곱근 나누기 제곱근은 제곱근분의 제곱근으로 생각하면 되고 하나의 제곱근으로 뭉쳐서 표현해도 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곱근을 변형시킬 수 있으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런 형태로 됐으면 우리가 분수꼴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제곱근이 없는 녀석은 없는 녀석끼리 이렇게 뭉치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제곱근이 있는 녀석들은 하나의 제곱근으로 이렇게 뭉쳐서 계산해도 된다. 됐죠? 이렇게 식을 변형시키면서 계산하자. 그럼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분수로 표현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끼리끼리 나누기 2런이 24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돼요? 얘는 4가 되고 하나의 제곱근으로 얘는 뭉쳐도 되겠습니까? 하나의 제곱근으로 뭉쳐도 되겠죠. 그러면 8분의 24 8, 3, 24잖아요. 따라서 뭐가 돼요? 4 제곱근 3 맞네요. 기억. 자, 니은도 마찬가지로 자, 나눗셈이잖아요. 그러면 분수꼴로 표현합시다. 제곱근 6, 루트 6, 마 3, 루트 12. 자,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 3 두고 여기 있는 제곱근과 제곱근은 하나의 제곱근으로 바꿔도 되겠습니까? 그럼 마 3 두고 6분의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런이 2, 6, 12. 6, 1은 6, 6, 2, 12. 그렇게 해서 뭐가 돼요? 마 3,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2가 되어야 맞겠네요. 그죠? 틀렸어요. 자, 여기서는요. 역시 분수꼴로 표현하자. 그럼 마이너스 루트 7분의 루트 42. 자, 여기서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1이 생략됐으니까 마이너스 1분의 1 하면은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루트의 나눗셈이니까 하나의 루트로 표현하고 7분의 42 이렇게 되잖아요. 7, 3, 27, 7, 6, 40인가요? 6, 7, 42. 6이 되겠네요. 그죠? 약분하면 6이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 6 이렇게 되겠네요. 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죠. 틀렸어요. 함부로 나갈 수 없죠. 마이너스는.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제곱근 3분의 제곱근 18. 이건 더 간단하네요. 제곱근은 하나의 제곱근으로 바꾸자. 그냥 3분의 18. 3, 6, 18이잖아요. 그죠? 3, 6, 18 하니까 루트 6 맞네요. 자, 그래서 리얼이 맞네요. 기억, 리얼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다음은 뭐예요? 근호가 있는 식을 이제 변형하자. 그러니까 유리한 상황에 따라서 자, 요 안에 뭐가 있으면 제곱수가 있으면 제곱을 버리면서 바깥으로 이 아이가 나갈 수 있다.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표현될 수 있다. 그죠? 나눗셈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곱수가 있으면 제곱을 버리고 b는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 이 부분인 거고, 근호가 얘가 소수면은 자, 요런 게 소수다.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0.05는 100분의 5잖아요. 근데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제곱이니까 또 역시 제곱을 버리고 나가도 되죠. 10. 그래서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거지. 자, 1000분의는 자, 이거는 조심해요. 여러분들이. 얘는 1000분의 3이잖아. 그지? 1000분의 3이잖아. 근데 얘는 제곱수예요? 제곱수예요? 아니죠. 제곱수 아니죠. 그럼 우리가 제곱수로 강제로 만들어주면 되죠. 공을 하나씩 똑같이 붙여도 되겠니? 그럼 제곱수가 되잖아요. 이제 제곱수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천은 만으로 바꿨으니까 이 만이라고 하는 녀석은 100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제곱 버리고 100이 바깥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100분의 제곱근 30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옳은 것을 찾아보자. 자, 얘는 그냥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들어가면 뭐가 돼요? 7의 제곱 곱하기 2니까 7, 7, 49 98인가요? 당연히 틀렸죠. 그죠?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이미 틀렸죠. 마이너스 27을 너네가 어떻게 아니? 모르죠. 뭐만 들어가야 돼요? 3만 들어갈 수 있죠. 3이 들어갈 때 어떻게 돼? 3의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바깥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되고 3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27 이렇게 돼야 되죠.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얘는 300이라고 한 것을 3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제곱을 버리고 이 10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 루트 3 이렇게 돼야 되죠. 얘도 틀렸네요.
자, 5를 집어넣고 싶어요. 5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5의 제곱하고 루트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루트로 표현하면은 5의 제곱분의 2, 5의 제곱분의 2가 돼야 되죠. 그죠? 이렇게 돼야 되죠. 틀렸어요. 자, 얘는요. 9라고 하는 것은 3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버리고 이 3이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될 수 있죠. 8이라고 하는 것도 2를 3번 곱했으니까 2를 2번 곱하고 2를 1번 곱한 거로 우리가 쪼개서 생각하면 이 제곱을 버리고 이 하나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2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곱근식의 변형을 능숙하게 이렇게 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끝내도록 할게요. 이번 차시는. 자, 근호환의 수를 소인수분해하고 이렇게 소수인 인수로 A와 B는 소수라는 거죠. 이렇게 소인수분해하고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 자, 루트 3을 A라고 취급합시다. 루트 5는 B라고 취급합시다. 그러면 이 루트 45를 뭐로 표현해봐라? AB를 사용해서 표현해봐라. 그러면 아주 쉬운 문제예요. 45를 소인수분해 할게요. 첫 번째 단계. 이 알맹이를 소인수분해 할게요. 그러면 45를 소인수분해하면 5, 9, 45, 3, 3은 9. 그러면 다시 쓸게요. 그러면 45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렇게 쪼개서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바로 제곱근을 버리고 나간다 해서 3 곱하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얘는 바로 B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야? 얘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자, 3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3을 어떻게 한 거와 같아요? 제곱한 거와 같죠. 근데 이 루트 3이 뭐예요? A잖아요. 그래서 이 3은 루트 3을 2번 곱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A의 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겠구나. 이 녀석의 이 원리에 의해서. 됐습니까? 이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A 제곱 B 이렇게 45를 AB로 45를 뭐와 뭐로 A와 B에 의해서 45를 표현하였다. 됐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차시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